여기서는 교착 상태, 그 데드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Resource Allocation Graph라는 그래프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거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고 해보시고요. 이거는 리소스 타입을 나타낸다고 해보시죠. 그래서 리소스 타입 J는 테이프다. 그래서 리소스 타입 K는 뭐 프린터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그런 타입이 있으면, 리소스 타입이 있으면 그 안에 조그만 상자는 그 테이프가 몇 개 있다. 그 프린터가 몇 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RJ라고 하는 타입의 리소스가 4개가 있는 경우죠. 이거는 프로세스가 이런 화살표는 프로세스가 이 리소스를 하나 요청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 프로세스에게 그 리소스가 하나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아무거나 이제 달라는 것이고요. 그 데드락의 정의부터 우선 내리겠습니다. 데드락이라는 것은 영원히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을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블록된 상태. 프로세스가 블록됐어요. 왜 블록되느냐? 이벤트를 기다리느라고 블록됐죠. 그런데 그 이벤트는 영원히 기다려도 안 일어나는 이벤트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데드락입니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에는 2개의 병렬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P0하고 P1이고요. 그건 또 이게 그 코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테이프 드라이브를 2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라고 하는 리소스를 A, B 2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코드예요.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는 테이프를 하나 리퀘스트하고요. 또 테이프를 하나 리퀘스트하고, 테이프를 2개 받았으면은 2 테이프에다 이제 테이프를 걸어서 카피를 해요. 그 다음에 릴리즈하고. 예. 2 프로세스가 코드가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리퀘스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게 리퀘스트라면은 시스템이 하나를 이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하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또 이게 또 리퀘스트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리퀘스트하면 나머지 테이프를 이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가 이걸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리퀘스트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 까만 줄은 이미 할당이 끝난 상태고, 여기서 또 P0가 리퀘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놀고 있는 리소스가 없죠. 예. 이 테이프는 자기한테 이미 할당이 된 거고, 이 테이프는 P1에게 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블록되죠. 예. 그럼 이제 P1은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요. P1은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쉬고, 아니죠. P0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블록되고, 이제 CPU가 이 프로세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가 그다음 이걸 하겠죠. 그럼 그걸 해요. 그럼 이제 리퀘스트 해요. 이것도 이제 리퀘스트 합니다. P1이 리퀘스트 해요. 마찬가지예요. 아까처럼 놀고 있는 리소스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블록되죠. 여기서. 아까 이것도 블록됐어요. 근데 이 블록이나 그 블록된 상태가 아무리 기다려도, 영원히 기다려도 그 원하는 이벤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 프로세스가 릴리즈해주라는 스테이트먼트 여기 처음 나오는데, 그거는 2개 다 받고 카피를 한 후에야 릴리즈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릴리즈 하라는 명령어는 2개를 다 받고, 그래서 카피까지 다 끝난 다음에 릴리즈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씩 받고 있는 거, 이 하나씩 받고 있는 거를 둘 다 안 내놓고 이제 움켜쥐고 있으면서 상대방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내놓으라는 스테이트먼트 명령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 프로세스에 그냥 놔두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놔두면은 영원히 이 블럭이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드락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2개의 프로그램은 영원히 아무 시간이 지나가도 이제 블럭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상태죠. 그것이 이제 데드락입니다. 일반적으로 데드락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그것도 동시에 만족이 돼야 교착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데드락이 일어나기 위한 네 가지의 necessary condition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데드락에 관련된 자원은 그 mutual exclusive, 그러니까 둘이 같이 쓸 수 없는 자원이다.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이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점유 및 대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세스는 이미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자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홀드하고 있고 다른 쪽 손으로는 또 달라고 웨이트하는 상태예요. 이 프로세스 볼 것 같으면 이미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점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보면 또 더 달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n-preemption. preempt라는 말은 자원을 줬었는데,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느 프로세스에게 자원을 줬어요. 근데 그 자원을 이 프로세스가 반납하기도 전에 그냥 중간에서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것을 preempt라고 해요. preempt. 그리고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을 non-preempt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P0가 여기서 자원을 가졌고 P1도 자원을 하나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그걸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뺏어갈 수 있다면은 여기서 갖고 있는 걸 뺏어갈 수 있다면은 데드락이 안 일어나죠. 그러나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리퀘스트 할 때 이 자원을 뺏어갈 수 없고 여기서 리퀘스트 했을 때 이 자원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프로세스에게 이미 할당된 자원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할당됐던 자원은 여기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릴리스하겠다. 그래야만 그게 릴리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circular wait. 프로세스 간의 그 요구하는 형태를 추적해 보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얘한테가 있고 얘는 다시 뭘 요구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자원은 또 얘한테가 있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기한테로 이 패스가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non-preemption, hold and wait, mutual exclusion.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데드락에 연루된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은 아무리 봐도 여기에 그 버그가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뭐 테이프를 리퀘스트하고 또 테이프를 리퀘스트하고 두 테이프 간에 카피하고 받았던 테이프 릴리스하고 이것도 잘못된 데가 없고 이것도 잘못된 데가 없는데 두 개를 같이 돌려보면은 뭐가 잘못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운영체제 기능을 우리가 1장 맨 앞에서 소개를 할 때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도 있고 또 편리한 인터페이스 이런 기능은 물론 있지만 자원의 할당과 제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프로그램들이 자원을 공유할 때 여기서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공유를 할 때 각 프로그램 코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공유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건 마치 그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가 이제 이걸 프로세스라고 하고 도로를 갖다 우리가 자원이라고 할 때 각각 자동차가 앞으로 가겠다는 데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데 둘이 이 도로를 공유할 때는 사고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죠. 즉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데드락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대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revent, 이건 절대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어날 확률이 0% 되게 돼요.
또는 avoid. 이건 avoid, 살살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드락이 일어나는 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드락이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복구를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감기다. 그러면 감기가 절대 안 걸리게 예방하는 방법. 아주 무균실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무균실 그런 자동차나 이런 걸 타고 다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너무 이제 좀 비현실적이니까, 그보다 좀, 덜한 방법. 그런 건 이제 예방주사 이런 걸 맞거나, 또는 어보이드 하는 방법으로는 그 감기가 걸릴 만한, 그런 곳은 좀 여행을 자제하는 이런 방법이 있죠.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병에 걸리면 즉시 이제 치료를 하겠다.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거 하나하나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프리벤트 방법. 앞에서 우리가 네 조건이 다 같이 일어나야만 데드락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네 조건 중에 한 조건이라도 안 일어나면 데드락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일어나게 하면 데드락이 이제 안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착안해서 이제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건이 한 손에는 왼쪽 손에는 홀드하고 오른쪽 손으로는 또 더 자원을 달라고 하고 기다리는 그런 조건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세스가 자원을 왼손으로 이거 달라고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거 달라고 해서 또 받고, 뭐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자원을 요청하지 말고, 한꺼번에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한꺼번에 다 요청을 해라. 그러면, 다 받든지, 하나도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일부는 받고, 일부는 또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안 일어나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가, 런하면서 잠시라도 필요할 수 있는 자원은 한꺼번에 다 요구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은 일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또 엑스트라 자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안 일어나죠. 그런 상태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데드락은 예방이 됩니다. 단점은 이제 이 시점에서 모든 걸 요청하라고 했는데 어떤 자원은 이때 필요하고, 어떤 자원은 이때 필요하고, 어떤 자원은 이때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만 쓰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때만 쓰고 더 이상 필요 없고, 근데, 프로그램 시작해서부터 끝날까지 필요하지도 않은 그 시점에서 모든 자원을 미리 다 요청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원의 효율이 떨어지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런하는 거다. 10시간 동안 런하는데 어떤 자원은 3시간 있다 필요하고 어떤 자원은 6시간 있다 필요한데 그걸 처음부터 다 갖고 있다. 10시간 동안 내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원이 이제 여러 배 더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비싼 그 시스템이 되든지 자원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스템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요. 그 non preemption을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0가 이걸 리퀘스트해서 이걸 갖고 있어요. P1이 이걸 리퀘스트해서 P1이 이걸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때 또 리퀘스트했어요. 리퀘스트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없으니까 블럭되죠. 그죠? 요구했는데 블럭되죠. 그럼 블럭될 때, 블럭되면 그때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원을 모두 반납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 제가 블럭이 됐어요. 금방 이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포기하라, 이게. 이걸 전부 해방시키라는 거죠. 릴리스 시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맨 앞에 메인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롤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이 런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블럭 되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 자원을 preempt 뺏기겠다는 거죠, 그죠? 그걸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non-preemption 이 조건을 이제 가지고 교착 상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이 뭐냐? 우선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 자원이 있고 쓸 수 없는 자원이 있습니다. preempt를 해도 되는 자원은 뭐냐? 메모리 같은 거죠. 그러나 프린트 같은 거는 프린트 할 수 있는 거냐? 프린트 못 하죠. 프린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린트 하다가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또 여기 프린트 하다가 또 그 사람이 프린트 하고,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CPU라든지 메모리 같은 거는, preempt를 해도 되는 건 자원이지만, 프린트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마그네틱 테이프 같은 건, preempt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는 롤백을 한다는 거니까 여기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짧지만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한 10시간, 20시간 잘 나가다 여기서 이제 블럭이 됐다. 그때 처음으로 다시 롤백한다. 그럼 지금까지 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이랬던 거는 전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롤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역시 자원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데드락을 예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서큘라, 다시 얘기하면 사이클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거는 1이고 이거는 2다.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는 요구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1, 2, 3 이렇게 오름차순이니까 1, 2, 3 하다가 다시 1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7, 뭐 11, 21 뭐 이렇게 올라갈 수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구할 때는 오름차순으로만 요구하고 반납할 때는 내림차순으로만 반납해라. 그러니까 3, 2, 1 이렇게 반납해야 되지. 여기서 반납하다가 다시 14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이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생기려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해서 1, 2, 3 하면 여기서 3에서 1,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사이클이 안 생기죠. 근데 사이클 생기려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게 있어야만 사이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2를 받은 상태에서 2를 요청하는 건 좋아요. 오름차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2를 받은 상태에서 2를 요청하는 건 그 내림차순으로 하니까 이 경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사이클의 형성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있는데 카세트는 8이고 테이프는 9고 CD롬은 7이고 프린터는 6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꼭 시스템이 정해놓은 순서로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어떨 땐 이걸 먼저 쓰고, 어떨 땐 이걸 쓰고, 어떨 땐 이걸 나중에 쓰고. 그래서 순서가, 프로그램이 원하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프린터는, 사실은 프린터는 이때 가서 필요한데, 이때 테이프가 예를 들어서 9번이기 때문에 프린터를 7번이지만 그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된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원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왜? 내가 그 필요한 자원이 오른차순으로 봤을 때 이때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진 후에 이거를 다시 그때 가서 요청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받아 놔야만 된다. 그렇게 되면 미리 쓰지도 않는데 받아 놔야 되니까 그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했고요. 사실은 교착 상태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의 필요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 있었는데, 그럼 왜 네 가지 예방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세 가지 예방 방법만 지금까지 소개했느냐? 네 가지 예방 방법이 있는 건 아니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조건은 mutual exclusion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일어나도록 해서, 데드락을 예방하겠다. 그렇다면은, 자원을 같이 쓰라는 건데, 어떻게 테이프 드라이버 같은 걸 두 프로세스가 같이 있습니까? 또는 어떻게 프린터 같은 걸, 두 프로세스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한 줄에 캐릭터가 막 섞여 나오게요. 이렇게 막 두 프로세스, 그래서 P0 거, P1 거, P0 거, P1 거 막 섞여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한다. 그러니까, 데드락을 예방, prevent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만 있다. 예. 같이 쓸 수 있는 자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D-ROM인데, 그건 읽기 전용 파일만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같이 써도 되는데, 또, 쉐어러블 자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는 또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도 않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의 교착 상태 예방, 영어로는 prevent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방법은 이제 그 prevent가 되긴 되는데, 단점은 이 예방하는데 자원의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똑같은 일을 할 때 그 코스트가 비싸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돈이 들더라도 얼마나 자원이 낭비되더라도 절대로 교착 상태가 예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의료기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747 비행기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제 예방하는 교착 상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방법이 이제 회피입니다. avoidance.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 방법, prevent 방법은,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참 매력이 있지만 자원을 가장 많이 낭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보다는 자원 낭비를 좀 덜한 방법이 바로 avoidance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각 프로세스는 각 자원마다 맥시멈 클레임을 미리 선언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메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이때는 테이프를 또 이때 테이프 그 테이프를 3개 필요하고 또 여기서는 여기서 버퍼를 버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서 최대한 버퍼를 5개 갖고 있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최대한 테이프는 3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각 자원의 맥시멈 클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 타입마다 자원 테이프 무슨 버퍼 무슨 프린터 이런 것이 있으면 테이프는 2개, 버퍼는 5개, 프린터는 3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선언을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은 테이프를 하나만 달라. 그리고 지금은 프린터를 2개만 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게 자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중에서도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서 리소스를 allocate 해주는 그 기능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걸 허가해 줄 경우에 혹시 교착 상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점검을 해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봐서 가능성이 없으면 그걸 세이프하다고 하고 그러면 자원을 허가해 줍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상태를 이제 unsafe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원을 요청해줘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세스는 기다려야 되죠. 블럭 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unsafe 하면 이제 블럭을 당하는데, 그러면 unsafe 하다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교착 상태가 일어날 뻔 했다는 뜻이냐.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조금, 과잉 또는 거품이 약간 끼어 있는 거죠. 왜냐, 이 unsafe 하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내린 것이냐. 그건 이제, 시스템은 자원을, A, B, C를 갖고 있는데, 각 프로세스마다 최대 맥시멈을 이제 선언하라고 그랬으니까 P1의 맥시멈, P2의 맥시멈, P3의 맥시멈이 있는데 이 맥시멈을 근거로 해서 그걸 합쳤을 때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많아지면 뭐 이런 그 논리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unsafe하다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unsafe할 수도 있다라고 미래를 점칠 때는 모든 프로세스가 각 프로세스마다 전부 맥시멈 요구를 동시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제 마비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걸 unsafe의 판단 근거로 이제 잡는 건데, 근데 프로세스가 맥시멈 클레임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세스는 이때 맥시멈, 어떤 프로세스는 이때 맥시멈으로 요청하고 어떤 프로세스는 이때 맥시멈으로 요청하니까 이게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만 않으면은 데드락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리소스 엘리케이터는 요청을 했을 때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에 그때도 데드락이 위험이 없느냐. 그러면 그것을 세이프하다고 하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다 최대를 요구할 때 그럴 때는 이거 마비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unsafe 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리퀘스트한 자원을 안 주는 그런 것입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니까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거품 또는 과잉 대응이 있고 블럭 안 시켜도 되는데 과잉으로 이제 블럭을 시키고 그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자원의 낭비가 따르는데 이 앞에서 했던 프리벤트 방식 또는 예방 방식만큼 자원의 낭비가 심한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좀 덜 낭비가 됩니다.